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수학에서는 기업과 법, 그리고 세상 이야기, 다시 말해서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느냐,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영리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 회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와 회사법은 왜 존재할까라고 하는 거죠.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영리죠. 영리와 오늘도 돈을 벌고 내일도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대의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죠. 주인은 누구죠? 주주일까요? 회사에서 아니면 채권자일까요? 전문 경영인일까요? 경영일까요? 물론 다 될 수는 있는데 주주가 되죠. 적용 범위는 회사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좀 회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있죠. 우리는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상법 169조,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종류와 특색, 그 다음 주식회사,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기타 규정,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먼저 여러분들 그 상법 169조에는 회사에 대해서 그 상행위를 해야 되고 영리 목적이죠. 그리고 법인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회사다 이렇게 하는 거, 상행위를 하고 영리이면서 법인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사단은 1인 회사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종류와 특색인데요. 그 회사에서는 종류와 특색인데요. 먼저 처음에는 주식회사 있고, 그 다음 한명회사, 그 다음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지금 나뉘게 되죠. 주식회사 경우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주식,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주주의 유한책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죠. 게다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반해서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 책임 사원도 있는 것을 우리는 합자회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한 책임 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 책임이긴 한데 이면서 한명회사의 조항을 조금 준용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가족회사 같은 데 좀 많죠. 그 다음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다만 이제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이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전체 한번 보는 겁니다. 설립인데 주식회사 설립할 때 먼저 발기인이 있어야 되죠. 발기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립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서명한 자, 아주 마지막에 정관에다가 서명을 하죠. 정관의 작성인데요. 정관을 작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해야 되죠.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 다음 임의적 기재사항, 이 세 가지를 보고 하는 거죠. 요 어떤 항목이냐 이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발행사항의 결정인데요. 발행사항 결정에서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발행사항 결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금 돈을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그리고 모아야 할지 이런 것들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는데 우리가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만든 사람이 주식을 다 샀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자금을 좀 더 많이 당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모집 설립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점할 때 팔았을 때죠. 그래서 창립 총회할 때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창립 총회할 때 모집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 설립할 때 그래서 발기인과 정관 작성, 발행사항 결정하고 발기 설립인지 모집 설립인지 본 다음에 마무리 등기를 하는 거죠. 법무사한테 하도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잘못이 만약에 이게 설립했었는데 이게 약간 절차적으로 맞지 않은데 설립이 되었다면 회사 잘못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었을 책임은 누구냐면 발기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부분인데요. 자, 주주의 자격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 그다음 권리 의무, 주주 평등의 원칙 중요하죠. 이거는 정관에 나와 있죠. 주식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주식과 종류 주식이죠. 그렇죠? 자, 이 종류 주식에는 뭐 전환사채부터 신부인수권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환사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식의 담보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약식지라고 등록질이 있는데 그 약식질 같은 경우는 담보 등록을 해서 주식은 채권자에게 우리가 교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주식은 채권자에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그 채권자에도 교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주식을 담보를 했다면 주식을 그쪽에서 맡겨 놨는다 이 말인 겁니다. 등록질 같은 경우는 담보 등록을 하는데 주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등록들이 좀 더 이제 그 채무자 입장에서 담보를 맡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겠죠. 자, 주식의 양도와 주권인데요. 양도에서는 자유의 원칙을 가져가죠. 그 제한은 뭐냐면 계약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상법에 제한을 해놨는 거죠. 그 다음 주식에 대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그렇죠? 그 스톡 옵션을 이야기하죠. 주주 명부와 명의 개석. 그 다음에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 지분 주식의 전부 취득 같은 경우도 주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자, 경영권의 의미와 그 가치인데요. 그 경영권이라고 회사를 지배하는 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회사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기관의 정의와 그 기능인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법인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바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도 기관이 되는 거죠. 대신해서 하는 거. 어떤 총회 열었을 때 그다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이런 분들이 기관이 되겠죠. 자, 우리가 주주총회를 그러면 할 때는 그 주주들에게 그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때 주주총회를 하는 건데요. 소집권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보통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자가 할 수 있죠. 비상장 같은 경우는 3%, 상장은 1.5% 이상이면 소집권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감사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집 시기와 장소인데요. 2주 이제 소집을 자격 요건에 맞추면 2주 전에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집 절차와 주주 제한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는 그 직접 행사도 하도 되고요. 그 서면에 의한 행사, 그 다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행사도 있죠. 의사 진행과 결의 방법으로는 보통 결의나 두 번째로는 특수 결의, 이거는 누구나 다 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아주 중차 대안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주총회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결의 취소에 대한 소를 자주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한다든지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그 다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그 다음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이렇게 있는데 결의 취소 같은 경우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소집 절차라든지 결의 방법이 불공정할 때 우리는 결의 취소소를 하게 되죠. 결의 무효소는 우리는 결의 안건이 있죠. 법을 위반했을 때 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되는 거고요.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인데요. 소집 절차라든지
결의 방법의 하자 같은 경우죠. 그 다음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소인데 특별 부당결의 그 취소 변경의소는 보통 이렇게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를 배제한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고 같이 동업을 하고 하다 보면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소도 자주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사회는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이사와 하나는 비등기이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등기이사의 뜻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갖다가 우리는 등기이사라는 거죠.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사회는 그 업무 집행에 관해서 의사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의 그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죠. 자, 이사와 이사회입니다. 그 다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보통 선임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하는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거고요. 대내외적인 업무 집행의 기관이면서 돼 있죠. 그런데 대표이사의 권한을 갖다가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동 대표를 좀 있는 경우가 있죠. 각자 대표하고 달리 공동 대표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집행임원인데 여러분들 요거 좀 잘못 알고 계시던데 집행임원이 있으면 있죠. 대표이사를 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대표이사도 또 집행임원을 둔다 좀 이상한 겁니다. 집행임원이 있으면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고요. 그래서 집행임원만 있는 경우는 경영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 즉 월급쟁이 그 이사다 이런 분들이 있죠. 대표이사 CEO다 하는 분들이 집행임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감사가 봤었고요. 감사 중요하죠. 회사의 자금 조달인데요. 자금 조달은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관을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죠. 가끔. 그 다음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회사의 회계 같은 경우는 자본금, 그 다음에 법정준비금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배당금. 이 부분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살펴보는 거죠. 자본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 법정준비금에서 여러분들이 자본준비금이 있고요. 이익준비금이 있죠. 그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죠. 예를 들어서 초창기 발행할 때는 5천원 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 주당 2만원 정도 된다면 15,000원은 자본준비금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쪽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자본준비금으로 넣는다 이 말인 겁니다.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즉 2,500만 원 될 때까지, 절반이 될 때까지 이익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이익 준비금으로 모아둬야 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한다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은 지금 이익 준비금을 모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본금 절반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자본금의 1.5배가 될 때까지 지금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아야 하고요. 이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감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의 구조 변경인데요. 요것도 심심찮게 일어나죠. 합병, 그 다음 분할 이런 경우가 있죠. 합병은 우리 절차는 합병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시를 하고 그 다음 합병 승인을 한 다음에
다음 주식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그 다음 합병에 등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분할 같은 경우는 분할 계획서 작성하고요, 공시를 하고, 그 다음 주주의 승인을 받고, 채권자 승인, 그 다음 등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0% 모두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모회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 거고, 주식의 그 포괄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회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 그래서 이거 이전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교환과 이전의 차이점 잠깐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그 죽음. 자, 우리가 회사가 그 죽음을 맞이할 때는 크게 해산과 청산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해산은 정관에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합병 분할,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해산을 일명 파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반해서 청산은 빚잔치 한다는 거죠. 청산은 빚잔치 한다. 그 다음 채권자를 갖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절차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청산 등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자, 상장회사 아시죠?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이렇게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상장이란 이렇게 나죠. 거래소에서 주권이 다수의 일반 대중에게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을 우리 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법정 절차가 있는데, 자, 기업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내용과 기업 실체,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장 실질 점사를 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게 상장회사의 혜택은 뭐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 또 있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0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소집 통지서 대신에 일간 신문의 공고 또는 전자적 그 방법의 공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장회사의 감시도 있죠. 그런데 꼭 다 좋은 건 아니죠. 소수 주주의 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했죠. 그래서 3%에서 1.5%로 이렇게 완화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5%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소집 청구를. 그 다음 집중 투표제의 요건이 좀 완화됐다는 건데 3%에서 1%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집중 투표자라는 것은 투표수에 따른 선임인데 한 사람만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좋다 하면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 사람만 선택하는, 이렇게 해서 투표수에 따른 선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거래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죠. 이번에 그 에코프로의 그 대표이사 과거에 본인이 그러한 어떤 그 공시가 날 줄, 아주 좋은 공시가 날 줄 알고 미리 사두어 가지고 그때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그 회사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 보는데,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앉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규정도 또 있죠, 우리가 상장회사는. 자,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기타 규정 중에서 외국회사인데요. 외국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중에서 한 명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상법이 적용받는데 근데 과세 부분에서는 참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좀 문제죠, 사실은. 회사에 대한 기본 벌칙금, 배임죄나 횡령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우리 기업과 법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 흐름을 살펴본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